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한민국 경찰청 한복판입니다. 그것도 고위 간부인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직접 주재하는 되게 엄숙한 회의실이거든요. 네, 보통 경찰청 회의라고 하면 그 범죄 통계라던가 치안 대책 아니면 뭐 예산 문제 같은 되게 딱딱한 안건들이 오갈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인생의 본질, 우주의 원리, 그리고 진정한 배움에 대한 심도 깊은 철학 강의가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다들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관공서 내부 회의하면 의뢰 정해진 형식이나 삭막한 풍경을 떠올리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놀랍고도 흥미로운 내부 회의의 녹취록입니다. 네, 오늘 이 심층 탐구의 주인공은 방금 말씀드린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입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처리된 그의 부하 직원들이 나눈 대화록인데요. 이 안에는 리더십, 인간관계, 또 자기계발에 대한 상당히 파격적인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매일 쏟아지는 업무나 스트레스 속에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혹은 왜 나한테만 유독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마주하는 근본적인 고뇌잖아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질문들에 대해 생활안전국장이 어떤 독특한 해답을 내놓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참고요. 이 대화록을 보다 보면 지식의 질량이라던가 대자연 같은 약간 경찰 조직이 일상적인 용어와는 거리가 먼 철학적인 어휘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선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아, 바로 그 점이 이 자료를 표범한 회의록이란 다르게 만드는 핵심인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에 담긴 문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길을 끄는 건 어느 직원의 되게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되는 대목이에요. 네, 여상이 집에서 이른바 소뚜껑 운전, 그러니까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만 하면서 어떻게 지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 그리고 맞벌이 시대의 진정한 내조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었죠. 이거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시대상을 콕 찌르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활안전국장의 답변이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확 뛰어넘더라고요. 맞습니다. 국장은 단순히 집안일에만 매몰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면 스스로 빈깡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어떻게 흡수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죠. 그 환경을 흡수한다는 부분에 대한 예시가 꽤 흥미로웠어요. 흔히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나 뉴스를 볼 때 보통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비난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네. 아니면 세상에 왜 이래? 하고 욕을 하거나 짜증내는 선에서 그치죠. 네. 근데 국장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저런 사회적 모순이 발생할까? 저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이걸 이해하려 될 때 진정한 공부가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드라마나 뉴스, 심지어 이웃 간의 갈등 같은 일상조차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흡수와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죠. 국장은 이렇게 축적된 이해의 폭을 지식의 질량이라는 독특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문제를 함께 꿰뚫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소에 그 지식의 질량을 쌓아두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역할이죠. 신체적인 보살핌을 넘어선 정신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이네요. 그러면서 화려한 외출이라는 아주 시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 나가는 맞벌이가 아니라 내면의 질량이 가득 차서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과 깊이 통하고 기여하게 되는 상태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우리는 지금 세상과 소통할 내실을 다지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귀결되거든요. 나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채 섣불리 밖으로 나섰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집이든 직장이든 그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흡수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네요. 네, 이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진짜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국장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오직 자기 잣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하죠. 사실 그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확증 편향 문제잖아요. 내 가치관이랑 일치하는 정보만 쏙쏙 골라 듣는 거요. 여기서 국장이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듭니다. 네, 바로 구멍난 종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인지적 편향을 시각적으로 정말 잘 설명한 대목이죠. 맞아요. 새로운 정보나 타인의 의견이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종이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보통 내 손바닥, 즉 내가 이미 아는 지식과 딱 일치하는 부분만 맞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겹치지 않는 빈 공간,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저건 틀렸어.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요.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오히려 정반대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바로 그 빈 공간을 밀어내지 않고 수용하는 것. 네, 거기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고집하는 순간 성장이 딱 멈춘다는 뜻이죠. 상대를 혹은 나에게 다가오는 그 낯선 환경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빈 곳을 채울 수 있다는 건데 솔직히 말은 쉽지만 실천하긴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일상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설명하려고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바로 쌍받침 타자 비유인데요. 아, 그거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컴퓨터로 타자 연습을 할 때 분당 500타를 치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쳐보죠. 그런데 자꾸 특정 글자, 예를 들어 쌍받침이 들어간 단어에서만 오타가 납니다. 그럼 완벽하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오타가 나는 쌍받침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야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국작은 대자연 혹은 세상의 원리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당신이 그 취약한 쌍받침을 완벽히 칠 때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쌍받침이 들어간 단어만 연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살면서 특정 유형의 진상고객을 계속 만난다거나 비슷한 종류의 실패를 반복하는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관점이네요. 종합합니다. 실패했을 때 환경이나 남을 탓하는 대신 아, 내가 여기서 또 틀렸구나. 나의 취약점은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의 오류를 아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수련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회의실 분위기를 엄청 팽팽하게 만드는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등장하죠. 한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면요? 내 잘못이 100% 없는데 어떻게 남 탓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일상에서 누구나 공감할 법한 아주 극단적이고 억울한 상황이죠. 나는 법을 완벽히 지켰는데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니까요. 이럴 때 상대를 탓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 국장의 답변은 논란의 여지가 꽤 커 보였어요. 단호하게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당장 그 순간에 교통법규 위반은 없었을지 몰라도 과거부터 누적된 본인의 모순이 정확히 그 시간 음주운전자가 돌진하는 그 위험한 환경으로 이끌었다는 논리를 펴니다. 네, 확실히 매우 파격적인 철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국장의 주장은 형법적인 과실이나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내면적 모순이 전혀 없다면 나를 괴롭히는 거대한 어려움도 내 곁에 오지 않는다는 거시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음주운전 피해자한테 과거의 모순이 이 환경을 끌어당겼다고 하는 건 이른바 피해자 탓하기로 비칠 위험이 너무 다분하잖아요. 진짜 의도가 대체 뭘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걸 법적 책임으로 해석하면 명백한 폭력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이건 철저히 개인의 심리적 통제권을 외부에서 내부로 가져오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입니다. 심리적 통제권요? 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분노와 원망에 매몰돼서 남만 탓하고 있으면 결국 내 삶이 파괴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 거대한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거나 법적인 억울함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입 밖으로 내뱉는 남 탓의 관성을 의도적으로 한번 멈춰보라는 제안이군요. 그렇습니다. 남을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는 대신 그 찰나에 멈춰서 혹시 나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나 하고 화살을 내 안으로 돌려보라는 겁니다. 그게 이 분노의 악순환에서 나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열쇠라는 게 이 극단적 비유의 핵심이죠.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독한 백신 같네요. 그럼 이런 남 탓하지 않는 철학이 조직 관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대화에서 국장이 조직의 보고서 문화를 강하게 질타하잖아요. 네. 보통 직장에선 실무자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가고 상사는 결제 도장만 찍는 걸 유능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국장은 부하 직원이 정답을 다 정해놓고 가져와서 상사를 가르치려 드는 관행을 꼬집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과 을의 위치가 뒤바뀐다고 지적하죠. 직원이 이대로 결제만 하십시오 하면 직원이 갑이 되고 정작 결제권자인 상사는 맥락도 모른 채 도장만 찍는 을로 전락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조직 전체의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징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하 직원은 답을 가져와 통보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고민을 들고 와서 상사와 의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리더의 역할 비중을 나눈 수치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중간 관리자인 과장급은 내 실무의 30%, 아랫사람을 이끄는 데 70%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요. 네, 나아가 최고 책임자인 국장은 무려 100%의 에너지를 오직 아랫사람을 이끌고 교육하는 데 써야 한다고 역설하죠.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실력 있는 윗사람이란 직원의 어려움을 탁탁탁 짚어내서 이해시키고 해방시켜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내가 꽉 막혀있는 그 쌍받침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는 상사라면 진짜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화의 끝자락에서 국장은 자기 개발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상식을 한번 비트는데요. 이른바 100일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조급함을 철저히 버리라고 주문하죠. 우리 보통 결심하면 막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책 한 권씩 읽겠다 이러면서 무리하게 계획 세우잖아요. 네, 국장은 그런 완벽주의의 함정을 경계합니다. 직원들에게 100일 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강의나 법문을 들어보라고 권하면서 절대 억지로 욕심내서 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한 조건을 달아요. 그 디테일이 참 인간적이었어요. 무조건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들을 필요도 없고 누워서 자면서 듣든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듣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루에 3강씩 듣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완벽하게 외우려 들지 말고 그냥 그 결심 자체를 편안하게 쥐고 가는 게 진짜 노력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필사하려다 며칠 만에 짐 빠져서 포기하는 거 진짜 우리 주변에 흔하잖아요. 네, 국장은 그걸 두고 자신의 현재 질량, 즉 내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 큰 나무를 단숨에 넘으려는 과도한 욕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자기 역량에 맞게 작은 나무부터 훌쩍훌쩍 넘다 보면 근력이 생기는 법인데 말이죠. 그렇게 편안하게 매일 이어가는 끈기가 모여 100일이 되면 세상이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의 성장을 열어준다는 논리네요. 요약하자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단기간에 쟁취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실천을 즐겁게 유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이 회의록, 정말 평범한 훈화 말씀과는 결이 확연히 다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마음의 구멍을 열어두고 아무리 억울한 순간에도 잠시 남 탓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용기, 그리고 완벽함이라는 욕심을 내려놓는 태도까지 정말 묵직한 삶의 지침이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대화록을 거울 삼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오직 여러분만의 잣대로 구멍난 종이에 일치하는 부분만 재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을 짓누르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계속 던져주고 있는 쌍받침 타자 연습은 아닐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아는 그 순간 이미 성장 궤도에 올라탄 거니까요. 결국 매일 마주하는 모든 환경과 인연은 나의 빈 곳을 채워주기 위한 맞춤형 시험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긴 여운을 남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짜증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 혹은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사건이 사실은 여러분 내면의 가장 취약한 모순을 깨닫게 해주려고 세상이 특별히 보낸 맞춤형 시험지라면 어떨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속 억울함은 여전할 때가 많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칠 그 얄미운 상사나 꽉 막힌 문제를 과연 어떤 눈빛으로 마주하시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